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 예, 이성희님, 좋은달마님, 알로에님, 맙소사님, 러시아키님, 미라클메이커님, 인생시차님, 맙소사님, 홍홍홍님, 행복이님, 다들 반갑습니다. 은영리님, 반갑습니다. 예, 역대급 양극화 시장인데, 예, 너무 좀 심하긴 심하네요. 예, 뭐, 정도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없네. 예.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보자고요. 자, 지금 일단 오늘 시장 보면, 그냥 거래소만 가는 시장입니다. 예, 거래소만 가는 시장이고,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사는데, 1조 2천억을 사요. 근데, 오늘 하나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미결제가 조금 빠져요. 미결제가 조금 빠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환매수와 환매도 등의 이제 이익 실현 물량들도 일부는 좀 잡혀 있는 모습이고,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거래소만 사요. 코스닥은 팝니다. 지난 이틀 전 5월 첫 거래일 날은 사실은 거래소나 코스닥을 모두 샀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콜을 좀 사는 것도 약간은 눈에 띄는 모습이고, 뭐 요 정도 수급이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양극화가 좀 너무 심하다 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죠. 다 몇 가지 보면, 먼저 일단 지금 5월 들어서 이제 퐁당퐁당 장이 열렸거든요. 퐁당 연휴로 시장이 열렸는데, 열리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어 보여요. 일단 그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 대만, 얘네들은 공통점이 소위 말하는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좀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저는 있어 보이는 게, 일단 5월 4일날 우리나라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급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5월달부터 외국계 개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 매수를 시작했다. 뭐 삼성증권을 통해서 라는 얘기가 나왔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증시 내에서도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잘 가기로 소문은 나 있을 텐데, 그럼 뭘 살까? 천자닉스를 사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또 같이 얹어지면서, 그 수급은 분명히 외국계로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된다 하면서 또 들어오는 수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 유리기판이 오늘 엄청 세네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밤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 또 반도체 주식들 강하고, 그러면서 대만에서도 강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미디어텍이 점상점상 가고 있었어요. 얘가 지금 계속 상한가거든요. 얘는 10%입니다. 10%. 그리고 지금 연휴 동안 또 마이크론이 엄청 강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수급이 너무 쏠려 버렸어요. 한쪽으로. 수급이 너무 쏠린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만 계속 가고 보면 지금 거래소가 5%, 5.8% 상승 중에 있는데, 사실 저거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게, 지금 코스닥, 거래소 시가총액 1위가 12%, 그 다음 10%, 9%, 11%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전자닉스잖아요. 전자가 1위, 3위, 하이닉스가 2위, 4위인 거라서 전자닉스가 다 10% 급등세인데, 지수가 5%면 별로 오른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 쏠림의 극대화를 지금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또 계기 중에 하나가 외국계 개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포인트이다 보니까 뭐 증권주도 같이 강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유리기판도 엄청 강해요. 예, 유리기판도 엄청 강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봅시다. 지금 일단 유리기판이 제일 센 것 같은데 봅시다. 이제 유리기판, 와, SKC가 상한가네. 예, 유리기판 미쳤네요. 근데 유리기판이 못 갔어요, 그동안. 못 가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그냥 치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유리기판주 중에 토모큐브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 게, 토모큐브 같은 거는 오늘 사실 바이오 안 좋잖아요. 의료 AI 안 좋죠. 근데 얘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왜 올랐냐? 지금 얘 검사 장비가 유리기판에 쓰일 거란 얘기가 사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3D 검사 장비 중에 토모큐브께 되게 제일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은근히 좀 돌거든요. 그게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침에 의료에 빠지다가 오히려 기회 주고 올리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워낙 세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그리고 예를 들면 YMT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원래는 얘가 그 CCL 동박 얘기 요즘 많을 거예요. 기판이 부족해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금도금 혹은 동도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동도금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 기판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이랑도 역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도 지금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고, 삼양 NC캠도 유리기판으로 볼 수 있어요. 얘도 아직은 못 갔는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SKC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 SKC가 상한가를 가니까 막 이런 것들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빛레이저, PI, 캠트로닉스 이것도 아까 5%, 5, 6%였는데 지금 방송 열면서 급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네요. 예. 예, 지금 안 간 거 중에서 볼만한 건 저는 삼양이식캠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안 간 것 중에서는 토모큐브도 괜찮고. 나머지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다 이거 뭐 상한가 근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버브 반도체가 조금 눈에 띄긴 했는데, 아까 이제 고점 막 뚫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왔네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잠깐만, 저거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튼 이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바이오가 되게 약해요. 바이오가 약세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 바이오가 반대로 되게 약세거든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수급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워낙 이 반도체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가 워낙 강하게 펼쳐지다 보니 소위 말해서 BM을 따라가고자 하는 기관들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너무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뭐 많이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뭐 수급의 이동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도 약한 걸 보니까 심지어 바이오가 약하니까 코스닥 자체가 약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게 300개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게 300여 개밖에 없거든요. 떨어진 게 1200개. 거래소도 마찬가지. 야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게 200대 677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의 이동도 저는 지금 한몫하는 것 같아요. 쏠림.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라 적당한 쏠림은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쏠림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넘어서는 반도체 대형주로의 쏠림이 심화가 되다 보니 그나마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강하니까 소부장은 어느 정도 따라는 가는데 소부장은 코스닥이라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자닉스 가니까 어느 정도 좀 발맞추는 정도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유리기판이 엄청 또 강하고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빛레이저는 이번에 이거 상한가잖아요 거의. 유리기판 들썩들썩 하긴 했었어요 이미 좀 전부터. 얘 대장주예요 얘가. 시세만 봤을 땐 한빛레이저가 유리기판 중에선 제일 셌습니다 최근에. 얘는 대장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코스닥을 언제 가냐 참. 코스닥을 언제 가려고 저러나 참 답답하긴 하네요 저 부분이. 코스닥이 가야 소위 말하는 종목장이라는 게 펼쳐질 텐데 이건 전자닉스 기반의 종목장이라서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포모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실 텐데 전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문자도 보내긴 했는데 전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들 조금씩 이익 실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종목이 워낙 많은데 예, 종목에 따라서 일부는 이익 실현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하나가 좀 올라와서 잠깐만요. 이거를 아이고 잠시만요. 봅시다. 지금 뭐 다 유리개판이네 온통. 야, 토목큐브도 거의 10% 올랐네. 야, 이거 좀 뚫겠다 해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주민씨 왜 갈까요? 잠깐만요. 아, 근데 이거 뭐 반도체가 대장주라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만 가고, 특히나 딴 것보다 거래소가 이 정도 가고 코스닥은 빠지고 이게 조금 어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코스닥은 바이오 안 가면 말짱 꽝이에요. 반대로 코스닥이 갈 때는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고, 참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데 코스닥의 강세가 참 안 나오네. 갈 법도 한데 정부에서도 대놓고 코스닥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아, 참 답답하긴 하네요, 그 부분이. 코스피만 가고 앉아있고. 아, 근데 코스피는 좀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 과한데? 라는 거는 어떤 조정의 근거라고 보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 쏠림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아, 요즘은 실제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니 뭐 어렵게 딴 거 분석할 필요 있냐, 그냥 전자닉스만 매매해도. 왜냐면 전자닉스의 변동성이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걔네만 매매해도 된다라는 시각을 많이들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실제 그렇고요, 시장이 지금은. 여튼 조금 좀 봅시다. 조금씩 얘네도 올라오네. 태성도 올라오고 삼양 NC캠도 올라오고 하네요. 문자 오늘 두 개 일단 줬어요. 일부 익절하라고. 반도체. 일단 문자 두 개 드렸고, 지금도 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도 가격이 맞아야 되니까. 저기까지 왔구나. 오케이. 일단 문자 하나 확인하시고요. 정회원분들 문자 하나 확인하시고, 문자 두 개 하나 더 나갈 겁니다. 잠깐만요. 자, 정회원분들 문자 하나 더 확인하십시오. 둘 다 익절 문자니까. 어, 예. 아, 삼전닉스.
일단 전 토모큐브 오늘 다 익절할게요. 지금 근데 이게 KRX는 거래 정지인데 상승 VI로 NXT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입절하십시오. 65,000원대 거래되고 있네요. 전 요정도 먹고 빠지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여기서 45,000원대 산 거라 수익은 꽤 났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단기 종목 하나도 익절 보냈으니까 분할로 익절하십시오. 예, 분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 7월 달까지는 강세로 보고는 있으나 문제는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는 좀 부담이죠. 지금 보시면 오늘 소부장이요. 소부장도 강해요. 강하긴 한데 뭐 전자닉스만큼은 아니고 아침에 보니까 막 이오테크닉스는 10%도 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부장에서 센 게 뭐냐면 유리기판 일단 세요. 근데 액침 냉각도 나쁘지 않거든요. 워트 같은 거 상한가 같잖아요. 이거 완전 스몰캡인데. GST, KN솔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에서 성장 섹터이자 좀 덜 올라간 것들이 액침 냉각하고 유리기판에 좀 많아요. 저는 그런 이제 시장의 고민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반도체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의 강세로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작전을 체인지를 가요. 저는 일부 익절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오늘 익절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익절만 하고 있고 조금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거일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되게 큰 기회가 오고 있는. 자,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익절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세크 같은 거는 저희는 오늘 익절을 해요. 오늘 익절을 하는데 어떤 기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지금 시장에서 강한 거를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강한 섹터가 뭔지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잖아요. 전력기기. 얘네가 강하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이제 팩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대로 오늘 보면 이제 하락 종목도 수가 많고 수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코스 P는 오르고 코스 닭은 빠지고 이런 게 되게 심화되어 있잖아요. 오늘장 보면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은근히 그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지나보면 기회일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기회일 텐데 언제 사주는 게 좋겠느냐 이 싸움이죠 지금. 언제 사는 게 좋겠느냐 이거죠.
자, 익절 문자를 드렸는데 그냥 들고 가도 되나요? 그거는 자유죠. 뭐 제가 나 이제 저게 좀 제일 그런 게 익절 문자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익절 문자 드리고 날아가는 거 많아요. 저도 아는데 저는 더 갈 거 계산하고 사실 보통 익절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익절 문자를 줘도 난 더 들고 가고 싶은데 그거는 자유죠. 예, 그게 왜요? 그건 자유지. 그리고 뭐 지금 파워넷 얘기를 하셨는데 파워넷이 맞아요. 파워넷이 저희는 짧게 매매하고 나왔어요.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짧게 매매하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뭐 아쉽죠. 아깝기는 한데 아마 여기서 제 생각대로 바로 움직였으면 좀 들고 있었겠죠. 근데 한 2, 3일 동안 안 움직이길래 짧게 익절을 한 거고요. 저점은 잘 잡았으니 이 구간에서도 익절이 가능했던 거죠. 저점을 잘 잡아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갔어요. 근데 얘도 보면 제가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내가 들고 있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파운에.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엔비디아랑 엮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TFE요. 제가 이제 오늘 익절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샀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오늘 다 익절하라고 했죠. 예. 그냥 그런 겁니다. 예. 뭐 저런 게 이제 나빠서라기보단요. 좀 이제 익절할 걸 익절을 해놓고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한테는 기회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 살지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종체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오를 저도 지금 거의 매매를 안 한 지가 좀 됐다니까요. 심지어 저도 바이오가 기회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바이오에 손이 잘 안 가요. 지금 계속 시장이 이런 식이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도 이러다 보니 오늘 또 그게 더 심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용기를 한번 내볼까? 이 생각도 들고 저도. 근데 그러려면 조금 익절을 해놔야지. 익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익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토모큐브요. 저는 토모큐브 그냥 사실 장투까지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익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리기판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수익 많이 났죠. 한 50% 가까이 났어요. 이미 수익은. 이런 거 좀 익절해놓고 다음 기회를 찾아보고자 함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저는 세크도요. 세크 갈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금 돌린 반도체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거예요. ALT.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서 얘기 드렸다고요. 날라갔죠. 그쵸. 딱 이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FP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잘 가다가 깨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는 건데 여기 241선 찍고 쌍바닥 찍고 여기 기준선 돌파하고 여기 안 찾겠잖아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그리고 슈팅. 자 무조건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저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제가 이제 세크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실현을 하라고 하고 있고 아마 거의 다 하셨을 거 같아요. 근데 보면 세크 똑같은 위치 아니에요? 같은 반도체인데 여기서 깨졌고요. 깨졌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여기 돌파 나오고요. 여기 안착.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ALT는 이렇게 갔어요. 사실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사놓으면 수익이 나겠지. 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런 종목들 꽤 돼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꽤 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은 이제 워트가 급등했잖아요. 오늘은 워트가 급등했죠. 얘는 사실 이때부터 자리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ALT 날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 비슷한 거 산 거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산 거라 얘기는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얘였어요, 세크. 그게 얘였고, 이런 위치. 자,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오 진짜 너무한데? 언제 올라가려고 저러나? 문자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문자반이에요? 응? 문자반, 그, 대체 언제 가입을 하신 거야? 4월 달에 전부 이익 실현을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저기 이제 다른 전문가분한테 가세요. 예. 괜히 저렇게 자꾸 비토하지 마시고,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이게 종목장은 아니죠. 여러분, 그 종목장이란 건, 이거는 종목장은 아니에요. 아직은 종목장은 아니고, 약간 종목장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종목장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상승 종목이 많아야 돼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아야 됩니다. 보통 또 그런 시장은 코스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는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있다니까요. 원래 이제 종목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목장은 상승 종목이 당연히 많아야죠. 코스닥이 더 강해야죠. 지금 둘 다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잖아요. 지금은 종목장이 아니라 뭐예요? 쏠림장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장의 반대말과도 비슷한 게 쏠림장, 지수장 이런 게 이제 반대말인데 지금은 원래 여기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니 근데 IT 중에서 오늘 유리기판하고 그 뭐야 액침 냉각 요런 것들이 좀 끼 있는 것들이 센데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 그런 현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AI 병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전력이잖아요. 이쪽 관련돼서는 종목들이 막 로테이션도 있고 계속 있어요. 시장 관심이 제일 뜨겁죠, 지금은. 반대쪽은 근데 전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쏠림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종목장은 아닙니다. 쏠림장이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 글쎄. 그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5월달 들어서자마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 개인들의 매수가 가능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더 이 현상을 조금 더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쏠림을 조금 더 부채질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3년X 싸긴 싸요. 싸긴 싼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가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확실히 지난 5월 첫 거래일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외국인들이 엄청 샀죠. 근데 그게 과연 원래 국내에서 플레이하던 외국인들이었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때마침 삼성증권에서 외국인 개인들 풀어줬고, 걔네들이 샀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 계산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급도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오버해서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는 계속 가는 거고. 이게 외국인 개인들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이 1조 3천억 이런 거. 자, 그렇고요. 그렇고 잠깐만, 종목들 좀 봅시다. 잠깐만요. 영어로 유튜브 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들은 지금 실적이 이런 이슈 아니고도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유한타증권은 또 외국계잖아. 이거 외국 대만 회사잖아요. 대만. 그래서 또 강한 것도 없지 않아 있나 보네. 유한타, 미래. 제주반도체 장기로 보고 들어가는데 팔아야 되냐고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사실 오늘 자,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제주반도체 6만원 부근에서 절반만 팔고 나머지만 보자라고 했을 텐데 이게 안 좋아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이거 언젠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7만원 정도 생각한다 나는. 7만원 정도 생각한다라고 했죠. 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7만원 생각을 해요. 7만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전이 6만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조금씩 팔면서 가는 것도 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제주반도체를 처음에 접근을 한 게 여기에요. 여기 3만원대 접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더블이 올라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거 먹고 팔고 다시 샀어요. 거의 판 거랑 비슷한 자리에서. 근데 그게 좀 물렸었다고요. 그게 또 올라온 거지. 그래서 어느덧 이제 6만원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3만원에 접근한 게 딱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만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들고 가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뭐 들고 갈 수도 있죠. 네. 이게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이익 실현하는 거가 안 좋아서 팔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올랐을 때 조금씩 챙겨 놓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게 더 강한 거고. 제반보다 심택을 더 좋게 본다고요? 아, 딱히 그건 아닌데. 둘 다 좋게 보는데 제반보다 심택을 더 좋게 본다? 저는 둘 중에선 제반이라니까 무슨 제주반도체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심택도 좋지만 심택 제주반도체 중에선 제주반도체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니 제발 이러니까 무슨 제육볶음 같잖아요.
미안해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케비너씨 얘기를 하시는데, 케비너씨가 트리밍 CPI라는 거를 들고 왔어요. 트리밍 CPI라는 거를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위아래를 뺀 거다 보니까 지나치게 특정 품목만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완화 그런 식으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특정 품목이 이제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면 물가 자체가 올라가죠. 올라가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특정 품목 때문에 다른 품목도 영향을 받아요. 마치 주식에서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다른 섹터도 움직이고 같이 막 영향을 서로 주고받듯이,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품목도 영향을 받거든요. 얘만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트리밍 CPI는 위에 40% 아래 30%를 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치게 올라간 거나 지나치게 빠진 거를 뺀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중간값에 있는 걸 취하는 건데, 즉 너무 지나치게 특정 품목이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트리밍 CPI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지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지면 이 특정 품목의 급등이 다른 품목에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다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트리밍 CPI가 필요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다고요, 별로. 그러면 트리밍 CPI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해야죠. 적당해야지.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진행이 되면 트리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든가, 물가가 진짜 심각하게 올라가는 수준이면 트리밍 CPI도 올라가요. 얘라고 뭐 이렇게 버틸 수는 없습니다. 어제 실수로 많이 팔았는데 다시 사야 되냐고요? 근데 뭘 많이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은 지금 반도체만 사실상 거의 올라가는,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무적은 아니에요. 예. 무적은 아닙니다. 무적은 아닌데 적당한 수준이면은 카발 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 적당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카바가 가능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무적도 아니고 지나치게 오르면 야, 두산 표현세는 또 뭐냐 근데. 야, 그냥 물량 공세로 때려붙네. 두산 표현세를 이렇게 땡겨버리네. 오히려 반도체보다 이런 게 더 센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두산 퓨얼셀도 지금 시총이 5조인데 이거 실적이 없어요. 올해 예상치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작년엔 당연히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흑자 전환 정도 예상하고 내후년 28년 되면 한 5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총이 5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2년 있다가 580억 버는 회사를 시총을 5조 주는 게 밸류에이션, 이게 맞나?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전력기기도 약간 그래요. 근데 수소 쪽에서는 얘가 원탑이긴 해요. 두산표현셀 캐파도 제일 크니까. 저도 매매를 실제 했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야, 이게 밸류에이션이 맞아? 야,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보면
약간 종목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미. 근데 지금은 쏠림이 워낙 심하다 보니 그게 쏠려 있는 쪽에서만 종목 로테이션이 도는 거죠. 마치 오늘 엑친넨과 뮤리기판도 강하듯이 그런 현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도 막 KBR 메탈 이런 거 계속 가잖아요 지금. 소형주인데 이거는 야 이렇게 가버려. 이런 건 좀 기현상이죠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자닉스, 저 전자닉스 없으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반 갖고 있었어요? 제가 반만 팔라고 하고 얘기 더 안 했어요? 내가 까먹고 있었나 보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코섹시스요? 아니요, 가능해요. 코섹시스 한번 볼까? 아까 빠지던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올랐네 진짜 씨. 야, 나 분명 아까 빠지는 거 봤거든요. 올랐네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방금 두산 퓨어스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판에, 예를 들면 코섹시스다. 지금 시총이 4천억이에요. 시총이 4천억인데 올해 100억, 내년에 2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내년 기준으로 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5천억? 이거 25배만 주면 5천억 아니에요? 25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전력 반도체 쪽인데? 라는 생각 들죠 당연히. 이게 비싸다 막 이런 느낌까지 없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어도요. 요즘 주는 밸류에이션으로 치자면. 코칩도 진짜 잘 가네. 아니, 한 개 나와. 코칩. 바이오가 언제 갈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는데 진짜 바이오가 언제 가려나. 바이오가 안 가면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최대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다고 칩시다. 딱 두 섹터 가지만 얘기할까? 여러분이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있고 오늘 뭘 살 건데, 극단적으로 반도체를 사실 분 1번. 현재 기준 바이오 사실 분 2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 올라가 있는 이 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면 하이닉스 160만원을 살 거냐 이런 거죠. 유리기판 오늘 상한가에 살 거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널브러져 있는 바이오를 살 거냐 거든요. 박빙인데요. 비슷비슷하네. 야,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러면은. 비슷비슷해요. 은근히 2번도 있고 1번도 있고 막 이래요 보니까.
예, 한쪽으로 안 쏠린다 근데. 아 이건 그냥 예예요. 제가 바이오를 좋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 이건 그냥 하나의 예. 그냥 낙폭과대주라고 칩시다. 뭐 아니면 로봇주도 될 수도 있고요. 응? 그러니까 바이오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왜 자꾸 저한테 바이오 아저씨라고 하냐고요. 제가 그거 싫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쪽으로 가고 싶기는 한데, 저 역시도 망설여진다니까요.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2번을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은 저 역시도 2번이 망설여지는 시장이라고요. 그게 오늘은 되게 극대화까지 돼버려 있는 시장이라고요. 일단 저는 오늘 반도체를 일부 오전에 꽤 이익실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익실현 한 곳만 쳐도 TF에 이익실현 했죠. 제주반도체 일부만 이익실현 하고 있죠. 세크 이익실현 했죠. 아니 세크 이거 반도체예요. 세크도. 그 다음 또 뭐야 토모큐브 유리기판으로 간 거잖아요. 이거 되게 오래 들고 있던 건데 오늘 전부 이익실현. 전 일단 이익실현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사지? 저는 아직 오늘 매수를 안 했거든요. 뭘 살까?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매매해야 되나? 아, 그래도 조금 더 큰 그림 보고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미치겠다. 여러분들, 바이오가 제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장의 주도주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여러분. 음? 아니, 주도주, 소위 대장주는 이미 결정 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뭘 안 바뀌어. 이거는 그냥 전자닉스가 주도주 대장주이고 반도체예요. 안 바뀐다니까. 이거는 이번 파동 끝날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언제 바이오가 어떻게 주도주가 돼? 주도주는 무조건 반도체 되니까요. 이건 안 바뀌는, 그냥 절대 명제예요. 절대 명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끝나잖아요. 이 시장이 끝나요. 애초에.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AI도 키워드인데 유동성도 키워드거든요. AI만 키워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유동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작년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작년에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보면 반도체도 좋았죠. 주도주니까. 근데 실제 수익률은 딴 데서 다 튀어나왔다니까요. 로봇이나 이런 데서 튀어나왔다니까요. 바이오에서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주도주? 그 개념이 달라요. 바이오는 주도주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기스가 절대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상승장이 끝날 때 그 신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올라있는 레벨에서 반도체 사는 거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선 비슷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목들을 고르다 오늘은 액침냉각 유리기판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안 올랐거든요. 그나마 좀 덜 올랐거든요. 자꾸 덜 올랐으면서 모멘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이쪽으로 자꾸 가고. 얘네도 AI 병목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도 AI 병목 현상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력도 그렇잖아. 전력기기 최근에 엄청 말도 안 되게 가고.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에서 전 나왔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아직 그 스토리로 계속 이어가는데 그냥 계속 같은 스토리에서 맴돌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죠. 2차전지가 뭔 주도주예요. 2차전지가 무슨 주도주야 또. 그 주도주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큰 상승 파동 있잖아요. 주도주 안 바뀌어요.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제가 고민하는 건 단순 수익률 측면에서 과연 2레벨에서 반도체를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은 해요 저도. 반도체가 그거는 주도주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병목 쪽에서 로테이션이 도는 거죠. 병목 쪽에서 로테이션이 도는 거죠. 저 뭐야. 바이오랑 AI랑 커넥션이,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게 의료 AI였죠. 그래서 부각이 됐었던 게. 근데 지금 의료 AI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헬스케어 쪽은 이게 덕산테코피아, 얘는 사실 2차 전지가 더 강하거든요. 얘 계속 좋네. 2차 전지도 별로네. 네. 근데요, 그것도 커요. 이건 뭐야? S 프리즘 이런 회사도 있어? 딴 것보다 개인들 참여가 저는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오늘이 이틀째잖아요. 초입이잖아요. 외국인들 개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 지가 지금 이틀째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또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다 보니까 더 쏠림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의 수고 때문에. 히롭틱스 SKC요? 저는 SKC요. 근데 뭐 피롭틱스도 좋은데 SKC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진짜 못 갔는데 이번에 한번 가네. 피롭틱스가 장비 쪽으로는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제일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번에 막 감사 보고서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했는데 늦게 제출해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부터 잘 안 봤거든요 이 종목을. 근데 결국 그때가 바닥이긴 하네요. 어쨌든 무사히 넘어가기도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삼전하이닉스가 싹 다 빨아갔네.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 가지고 옛날에 뭐야 252670인가? 이거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가지고 이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기억을 하기엔 이때 개인들이 좀 많이 물렸는데 장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채팅창을 보면 항상 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이 얘기도 쏙 들어갔어요. 완전 쏙 들어가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격이 돼버렸는데 이거 마이너스 90% 넘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고, 이제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런 섹터 로테이션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 코스피가 5천을 깨니만이 이랬잖아요. 5천을 무조건 깬다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솔직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몇이에요? 7,350이거든요. 5천을 깨니만이 이러고 있다가 지수가 거의 50%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지수가 50% 올랐거든요, 지금. 이때보다 유가가 더 싼가요? 유가 더 비싸지 않나? 이때도 90불대였던 것 같은데 100불 가끔씩 넘어가고, 지금 유가가 더 비싸잖아요.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지수가 쉬거나 조정을 받으면 시황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황에 관심이 없어지죠. 지금 약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시황에 별로 관심은 크게 없을 거예요. 지수가 잘 가니까 지수 지금 지수가 몇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할 거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좌가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빠지면은 안 되고, 막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움직이니까, 특히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전 에너지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라인테크는 2차전지인데. 그럼 비중 관리가 잘못되신 거예요. 저는 한 5%씩 사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5%씩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운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게 바로 올라가야 선순환이 된다라는 운의 영역이다 보니, 또 그래서 못 샀더니 그 종목만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개미가 인버스 2배로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를 옛날부터 하지 말라 했던 게 뭐냐, 제가 계속 인버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옛날에도 했던 얘기지만, 저는 이제 개인들이 양방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양방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 더가 아니라 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사실 봐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죠.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이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ETF는 그나마 레버리지가 적은 편이라, 파생으로 한 제 입장에서는 파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좀 욕심이라고 봐요. 그냥 한 방향만 그냥 차라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아래만 공략한다?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시황간의 차이인 거죠. 저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위만 공략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반대의 시각은 좀 가능하다.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윗방향만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한 방향만 개인들은 하는 게 맞아요. 위든 아래든. 본인이 생각하는 시황관에 따라 한 방향만, 위아래 다 먹는 게 어렵다니까요. 꼬인다니까. 무조건 꼬입니다. 무조건. 아니요. 롱을보다 숏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오만인데, 뭐냐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요. 매도하고 여기서 바로 숏을 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바로 이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다시 롱을 또 쳐. 두 배수로. 또 먹어. 숏 쳐. 또 먹어. 또 롱 쳐. 또 먹어. 숏 쳐. 먹어. 이거를 개인들은 원하거든요. 이게 될 것 같냐고요. 안 된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매매는 머릿속에선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100% 꼬이거든요. 한 번, 두 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시장이 갈 것 같은데,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인버스를 들고 있다니까요. 내 머리는 이건데 내 포지션은 반대일 수가 있어요. 양쪽을 다 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리화되는지 알아요? 나 머리로는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쉴 것 같아. 인버스 나올 기회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기회를 안 주면요. 완전 꼬여버려요.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꼬인다니까요. 왜 꼬이게까지 하냐고요. 이게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지. 너무 욕심을 내면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G2 파워가 요즘 강해요. 맞아요. 지금 얼마예요? 전력 설비로 가는 것 같아요. 볼까? 아이고, G2 파워. 이거 한 2만원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월봉되고 한 요정도 보인다고 했던 종목 같은데 잘 가네요. G2 파워도. 그럼 이제 원전 이쪽도 참 볼 게 없다. 이게 G2 파워도 전력 설비가 있어요. 그걸로 가는 게 더 커 보여요. 지금 원전이 쉬고 있으니까. 너무 한 종목에 비중 태우지 마세요. 예. 그러면 매매가 꼬일 수가 있으니까요. 매매가 꼬일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오늘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딱히 막판에나 한번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혹시 막판에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까? 정도만 관심 포인트고, 사실은 나머지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전자니스가 빠져야 뭔가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게 수급에서 있을 텐데 얘네가 빠질 기세가 아닌데. 외국인들이 그냥 때려받고 있는데, 외국인 개인들이 전자닉스를 지금 무지하게 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꺾일 기세가 아닙니다. 지금 퓨얼셀 상한가예요. 유안타도 상한가예요. 두산 퓨얼셀 이것도 걔네들이 사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외국인 개인들. 종목이 많으면 리스크 해지가 되죠. 리스크 해지가 되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더 선호하고요.
종목이 적으면 대박 나든 쪽박 나든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이 얘기도 제가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전자닉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예, 한국, 미국, 대만 이게 돌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핵심 국가들인데 이쪽에서 좀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막 사기 시작을 했어. 그거잖아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미국 본장에서는 또 어때요? 한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겠죠. 마이크론하고 또 가고. 그럼 또 그거 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메모리가 좋았네요.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죠. 뭐 스탁 옵션이 어디 있어? 증권사는 스탁 옵션 없어요. 증권사에 스탁 옵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예를 들면 지금 뭐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놀란 건 미디어텍이거든요. 야, 진짜 오늘도 상할 거네. 지금 3연상에 3연상 점상 점상 오늘은 밑골이 달린 상 3연상이죠. 이게 미디어텍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만의 미디어텍이 날아가고 미국의 마이크론 날아가고 한국의 전자닉스 날아가고 약간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외국계 개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까지 사기 시작을 했으니까 상 풀렸다. 미디어텍 8%.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종목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뭘 사야 될까? 야, 씨, 뭘 사야 되냐, 진짜. 네오셈. 좀 덜 오르긴 했네. 멕시코는 좀 많이 올랐는데. 코미코, 미코 뭐 다 좋죠. 미코가 더 좋다 근데. 유니셈. 지금 GST 가는 거 보면 유니셈도 가겠네요. 그렇죠. ENF 이런 건 실적 좋은데 못 간다. 근데 제 기준에 항상 좀 눌려져 있는 자리를 좋아해서 요즘은 계속 그냥 좋은 것들은 쑥쑥 쏴버리니까.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그냥 저냥하네. 프로텍, HPSP. 머니큐엔시 이런 거 볼까? 좀 느리다. 월덱스 좀 느리고. 네오셈이 좀 좋네 지금. 금광? 금강. 우리 미디어텍은 칩셋 미디어텍을 가는데 칩셋 미디어는 왜 못 가냐고. 가겠지. 칩셋 미디어 가겠죠. 야, 이거는
거저다 거저. 칩셋 미디어 같은 거를 고민하는 건 좀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저요, 거저.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얘 칩셋 미디어인데 이런 종목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쨌든 올라왔으니 한 번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건. 어차피 위에가 뚫리려면 이런 데가 뚫려야 되거든요. 여기 위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다들 관심을 갖는 구간은 이 밑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관심을 받을 텐데 이런 자리를 딱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관심을 준다고 여기서부터 보통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여기서부터 관심을 물론 줘도 되겠지만 그냥 밑에서 긁어가놓으면 이거는 알아서 올라올 텐데 왜 고민을 할까 이게? 왜 마음이 급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지금 반도체가 엄청 세게 일부 종목들이 특히 강하게 가다 보니까 걔네들이 또 고점 치고 빠질 때 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반도체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치게 올라간 것들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시장 자체가 꺾이지가 않는다면 반도체는 안 꺾여요. 그게 대장주예요. 대장주는 그래서 함부로 아무 섹터한테나 대장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시장의 대장주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 정해졌다고요. 문제는 수익률이 더 세게 나오는 그런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계속 그게 바뀌는 거죠. 대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토모큐브는 그래도 한 50%는 수익이 났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토모큐브도 오늘 팔려고 하는 게, 뭐 나빠서도 아니에요. 전 얘도 계속 좋아는 보이지만, 좀 이제 다른 것에서 또 기회를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그런 고민이 들어서 어떤 종목을 근데 분명히 지금 시점에 사도 한 10배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아직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팔아야 되니까 뭘 팔아놔야 그런 걸 살 거 아니에요. 금강철강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개별주 아니에요? 금강철강은 철강주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개별주잖아요. 그냥 그건데 오늘 철강주 어때요? 철강주 오늘 쉬네. 철강주가 오늘 쉬니까 쉬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반도체 쏠림이잖아요, 그냥. 반도체 쏠림. 어버브는 아까 이제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지금 어때요? 어버브는 고점 치고 가는 그림이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구나. 그냥 그거예요. 고점 치고 가는 차트인데 이게 주봉 월봉 보면 대략 여기 한 19,000원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19,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 과정이죠 지금. 그 과정이고 뭐 전 어버브도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늘 장 초반에 좀 그랬고 이미 조금 제 기준에서는 오늘 시세가 나서 안 보고 있어요 지금은. 초반엔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시세가 나버려가지고 좀 기가 막힌 거 없을까? 좀 찾아봐야겠다.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은 오늘 뭐 딱히 좋은 얘기가 나온 건 없던데 올라가더라고요. 카페이나 다날 이런 거 올라가던데 오늘.
그쵸. 카카오페이, 헥토, 그쵸.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돼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답답해서지 뭐. 그냥 반도체랑 비교해서는 답답하다 이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저 정도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딱히. 심택이 약간 그런 류의 주식이죠.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심택 같은 거죠. 근데 심택이 확실히 저번에 고점 여기 위에 한번 뚫리고 나서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11선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되시면 11선 이탈 여부 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11선을 타고 가는데 이런 거는 11선 이탈 여부 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얘는 이탈이 안 되고 있어요. CMTX는 왜 못 갈까? 글쎄. CMTX 한번 볼까? 자리 나쁘진 않네. 근데 얘는 TSMC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던 주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급이 기관 수급은 일단 안 좋고. 그 간밤에 인텔이 또 급등을 했는데 인텔이 협력사로 TSMC만 고집을 하지 않고 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얘 자체는 자리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돌릴 때쯤에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CMTX 에이벨 바이오가 241선 깨졌어요. 근데 241선은요 깨질 수 있어요. 깨졌죠.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되게 크리티컬하게 딱 저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ABL 바이오 같은 거는 지금 구간에 사놓으면 수익 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제 크리티컬한 저점은 저도 몰라요, 이런 거는. 하지만 이 부근에 사놓으면 수익은 난다라는 건 알아요. 이 부근에 사놓으면 수익은 나요. 근데 여기서 2달만 왔다 갔다 지져도 여러분들은 안 간다고 생각할걸요? 근데 나중에 봐보세요. 다 올라가 있다니까,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는 이걸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이 이게 틀린 거잖아요. 아니 241선 정도면 사도 된다고 했는데 왜 안 사냐? 이렇게 지지고 갈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케이스 너무 많지 않았나? 뭐가 있었지? 한솔 라이언스 좋아요. 그거 얼마 전에 실적 깨져가지고 내려갔잖아요. 이게 뭘 내려갔어? 잠깐 내려온 게 다고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한솔 라이언스 이런 거.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죠. 한국 경제. 반도체가 그냥 흥한 분위기인데. 자, 보시면 한번 몇 개 쳐볼게요. QRT다. 야, 이거 오늘도 고점 트라이했구나.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보면 241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돌리잖아요. 얘는 뭐 계속 이렇게 돌린 케이스고,
BH 볼까? 아, 이것도 돌린 케이스잖아. 이엔셀. 이것도 밑에서 돌린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여기 하향 돌파했네요. 예. 그 부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림같이 찍을 때도 있는데 그 부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딱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요. 야,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고 쳐보자고요. 이런 구간이라고 쳐봐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어요. 한 달을 이렇게 기다렸어야 되네요. 그쵸? 에이씨,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저점은 맞아요. 가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걸 다 견뎌내는, 이거 길면은 막 3개월씩 이런 종목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못 기다리죠, 잘. 그래서 저는 안 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ABL 바이오. 하지만 저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안 살 뿐이지. 자, 여튼 그렇고 그 맨날 요즘 또 그 뭐야 바닥에서 막 돌린 무슨 에너지 관련주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맨날 물어보시더만. 올라가니까 안 물어보시네 이제. 올라가겠지 뭐 당연히. 저런 게 왜 빠져. 당연히 올라가겠지. 자, 제가 한 1분 남았네요. 오늘 종목 오후에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고민이 많아서 그냥 오늘 막연히 강한 거를 하느냐, 오늘 좀 조정받는 걸 하느냐, 완전 결이 다른 거잖아요. 그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할 거라 오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장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오늘 장의 성격이 그나마 바뀔 가능성이 있으려면 한 2시 반 이후에 코스닥이 좀 회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겁니다. 시장 성격은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굳이. 예. 아, 코스닥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자, 예, 한국경제는 닫고요. 제 개인 유튜브 조금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를 좀 더 진행을 할게요. 한국경제는 내일 뵙겠습니다.